네, 잠자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지인들과 잠을 자도 잘 자는 편인데 최근에 조카와 잠을 자게 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좀 부담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여행을 가도 잘 자는 편인데 귀여운 조카고 어린아이인데 왜 컨디션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잠을 잘 때도 숙면할 수 있는 궁합이 있는 건지요? 또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 잘 자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우리는 타 개개인마다 주파수가 있고 또 에너지 질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 주파수가 다 다르고 그 에너지 질량이 다 다르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조카랑 잠을 자더라도 그 조카 기운이 아주 세게 타고났거나 나랑 그 고유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는 함께 잠을 잘 경우 부담이 올 수 있고 또 그 부담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잠자고 나면 몸이 무거울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내가 부부간에도 궁합이 좋고 에너지가 잘 맞는 부부들은 그냥 부부 잠자리 안 하더라도 같이 잠만 자도 에너지가 좋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그리고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설령 잠자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에너지를 서로 상하지 않고 서로 에너지가 상생작용으로서 금방 복구가 되고 이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궁합적으로 안 맞거나 에너지 질량이 안 맞을 때 뭔가 충하는 기운이 있을 때 극하는 기운이 있을 때는 부부 성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극도로 극하는 기운 때문에 아주 에너지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설령 부부 잠자리 안 하더라도 잠만 같이 자더라도 그 기운이 빨려나가는 것처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즉, 한 방만 써도 에너지가 서로 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은 힘이 뺏기는 경우가 있으며 기운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극하는 기운을 가진 부부들은 궁합이 안 맞는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일부러 각방을 쓰는 게 액땜도 되고 또 가끔은 주말 부부로 사는 게 액땜도 되고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게 액땜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궁합을 봐서 기운이 서로 상충을 하거나 극하는 기운이 있을 때는 일부러 각방을 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스승님, 저희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각방을 못 써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을 쓸 수도 있겠죠. 같은 방을 쓰면 서로가 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이불을 두 개 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기운이 해소가 된다. 근데 이제 안 맞는 기운인데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기운이 빨려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좋은데 기운이 안 맞을 때는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고 한쪽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 기운이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데도 일부러 방편으로서 각방을 쓰거나 주말 부부로 살거나 때로는 일부러 저기 지방이라든가 이런데 별장을 하나 만들어서 농가주택이라도 만들어서 떨어져 생활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분이 남편을 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세를 봤더니 부부가 동침하고 정좋게 붙어 있으면 이분이 과부가 될 운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단 과부는 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 팔자가 이러이러하니 제발 내 말을 듣고 남편을 지방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지방 어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면 시골에 어떤 농가주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보내면 안 되겠냐니까 남편이 안 가려고 한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각방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남편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큰일이다. 남편이 잘 될 운명이라면 당신 말을 잘 들을 텐데 남편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꼭 각방도 안 쓰려고 그러고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건 필시 남편이 불행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잘못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혜롭게 이 뜻을 잘 설명해주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요 시점이 최악으로 나쁘니 이 시점만이라도 꼭 별거하든지 각방을 써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했는데 이 부인이 가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말을 들어야지요. 근데 명 긴 사람 같으면 말 듣지요. 근데 남편이 막 썽을 내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부인은 피하려고 하면 막 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방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편한테 심각한 질병이 나타났어요.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나 슬퍼서 저한테 와서 그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라도 때로는 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운세적으로. 그때는 일부러라도 각방을 쓰거나 해서 기운을 해소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치를 알아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가 어린 조카랑 같이 자더라도 그 기운이 안 맞고 충하는 기운이 있고 기운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경우 그 주파수 에너지가 안 맞을 때는 내가 왠지 모르게 부담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조카랑 떨어져 잠을 잔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쁘다는 이유로 계속 끌어안고 자면 본인이 눌리거나 치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 잘 자는 방법을 물었는데 병적으로 불면증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라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병적으로 불면증이 있을 때는 혼자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가 됐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병적인 불면증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고요하게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명상을 한 20분에서 30분을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잠이 싹 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자도 좋고 또 앉아서 명상 호흡을 하기가 어려우면 누워서 명상 호흡을 하는 거예요. 누워서 법문 들으면서 명상 호흡을 하면 잠이 싹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망상이 많아서. 그럴 때는 일어나서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겁니다. 일어나서 책을 보면 금방 잠이 또 와요.
일어나서 이렇게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 아무거나 좀 읽다 보면은 잠이 옵니다. 30분 정도만 읽으면. 그렇게 해서 잠자는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서 대응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